소학은 중국 송나라 유자징 주자의 제자였습니다. 8세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12세기에 편찬한 몸을 닦는 그런 책입니다. 내용은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또 수양을 위한 명언, 충신, 효자의 기록 등을 모아놓은 유학교육의 입문서 같은 그런 구실을 했죠. 우리나라가 조선이 유교 국가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책입니다. 사학, 성균관 말고 옛날에 한양에 동서남북에 아주 중요한 대학이 있었어요. 향교는 지방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원은 이게 이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유학자들 제사를 지내면서,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유명한 현존하는 유학자들이 토론을 하는, 그리고 역시 공부도 가르치는 그런 기관 서원. 서당은 글 배우는 곳이죠. 이 당시 모든 교육기관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다룬 그런 책입니다. 유교의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배움의 내용을 강조하는 몸을 닦는 책입니다. 우리 입신, 행도 할 때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성리학의 뜻을 둔 유생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널리 읽힌 그런 책입니다. 자, 1587년 선조 20년에 간행된 이 소학은혜는 직독직해입니다. 1518년 중종 13년에도 소학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좀 의역이죠. 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는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선조 20년에 소학은혜죠. 이 교정청이라는 이제 책 만드는 그런 곳인데, 우리 이황 선생의 제자 정구라는 분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어요. 정구라는 분도 학문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자, 이와 평가는 중세국어가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서 임진왜란 전까지, 그리고 근대 국어는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 거기 이 소학은혜도 중세국어입니다. 근데 이제 중세국어의 제일 끝자락에 있죠. 16세기 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모든 게 바뀌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얘가 그게 아니라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변화들이 시작되었다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학문적으로 큰 가치를 가집니다. 훈민정음 은혜가 1459년이죠. 소학은혜가 1587년입니다. 갭이 약 1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점이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소학은혜는 역시 중세국어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과 소학은혜를 비교를 하면 뜨들, 따라민이라, 이어적기, 그죠? 그리고 일홈을, 마참인이라, 끊어적기, 여전히 이어적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동국정운식 표기. 동국정운식 표기는 참고로 37년 정도 쓰이다가 사라집니다. 130년이나 차이가 나니 당연히 동국정운식 표기는 쓰이지 않죠. 현실적 한자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의 대립 개념으로 동국정운식 표기를 이상적 한자음, 즉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스음에 유명한 거죠. 모음조화. 자, 당연히 소학은혜도 중세국어이기 때문에 모음조화가 주류를 이룹니다마는, 여기서 모음조화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그거의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게 비릇 옴이오, 이어적기 하면 비르 소미오, 아주 유명한 거죠.
소학은해, 말 그대로 이 그 중국 책 소학을 우리말로 푼 겁니다. 자, 이렇게 한자가 나와 있고 우리말로 이렇게 푼 거죠. 자, 제가 이거를 빠르게 한번 그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공자 위 정자왈, 공자께서 정자에게 위 이러기를 말씀하시기를, 또 왈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왈은요 뒤에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 공자께서 정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신체 발부, 몸과 형체와 머리카락과 피부는 수 받은 것이라,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 불감회상, 감히 하는 감자입니다. 회상, 헐게 상하게, 이 헐다라는 것은 피부 따위가 짓무르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 상은 상하게 하는 것, 감히 헐게 해서 상하게 해서 하지 아니함이, 그러니까 감히 헐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의 시야, 효지 시야, 효의 시작이다. 입신행도, 이게 직독직해를 했는데 원래 얘가 먼저입니다. 행도, 도를 행하여 몸을 바르게 세워, 양명어 후세, 의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사 같은 거죠. 후세에 양명, 이름을 떨치다, 이름을 떨쳐서 그것으로서, 이름을 떨친 것으로서 현부모, 즉 부모를 현저 드러나게 함이 효의 마침이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 일반 백성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언문으로 푼 거죠. 자, 소학언해. 자, 이렇게 한자, 공자위 증자왈, 위는 이러다, 말하다고, 왈도 말하다인데 왈 다음에 나오는 것을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공제 정자다려 닐러 가라샤대. 자, 공자, 이 주격조사죠. 공자께서 정자다려, 다려는 부사로서 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여기 공자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이게 동국정운식 표기였으면 공짜 이래 되겠죠. 그래서 동국정운식 표기가 없다라는 거. 정자는 공자님 제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에게, 다려, 에게. 닐러, 도움 법칙이 안 돼 있죠? 예. 일러, 니러다, 이러다, 무엇이라고 말하다. 갈아샤대. 자, 이게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요. 자, 일단 시험을 위해서는 끊어 적기. 자, 이게 갈오대입니다. 갈오대. 오늘날로는 가로대. 뭐 말을 하되 이야기죠. 자, 얘를 샤를 씁니다. 샤는 주체 높임입니다. 주체 높임. 시어의 준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우리 고전 중세 국어에서 시샤는 자음 앞에서는 시를 쓰고 모음 앞에서는 샤를 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시어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자, 그러면 갈오대 안에 샤가 들어가서 이렇게 주체 높임 말씀하시던데, 이 안은 뭐예요? 매개모음입니다. 매개모음. 그러니까 갈샤 바로 이렇게 붙으니까 이상하니까 바로 갈아샤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래 보통 보면 샤와 오 이렇게 모음이 충돌할 때는 앞에가 이렇게 사라지는데요. 얘는 샤라는 주체 높임법을 집어넣었으니, 그리고 얘는 또 시어도 아니죠. 그래서 이 뒤에 오를 날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아샤대. 자, 우리 포인트는 뭐예요? 끊어 적기. 얘를 풀어준 거는 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푼 겁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 신, 몸, 체, 형체, 발, 머리카락입니다. 이발할 때. 피부, 수 받는다. 지, 로부터, 부모로부터. 이 부자가 피부입니다. 피부, 살갗 부자인데요. 자,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와 끊어졌겠네요.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한 히읗정성체언 너무나 유명한 게 나왔네요. 부목기 부목계 부모로부터 받자온 것이라 받은 것이라. 이 시험에 나오는 거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자,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라. 몸이나 또 형체나 같은 말 아닌가요? 예,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몸을 신이라고 했고, 이 체는요, 모든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몸, 이렇게 신체 각 기관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거를 체라 그랬는데, 거의 같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동물의 몸도 체로 표기를 합니다. 한자적으로 보면요, 이 신은요, 인과 이 신의 합침인데, 이 신이 몸 따위를 이렇게 펴다, 구부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펼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몸입니다. 이 체는요, 이 뼈 골자죠. 그리고 이 풍부하다는 뜻인데, 이 뼈와 각종 장기들을 합친 그런 형태의 몸, 그 차입니다.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자, 여기서 이제 몸이며 얼굴이며 할 때 이 얼굴, 몸 전체, 형체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몸 전체가 오늘날 안면, 얼굴로, 즉 페이스로 의미 축소라 하죠. 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은 끊어졌기를 했다. 그리고 얼굴, 몸 전체에서 오늘날 페이스만을 이야기하는 안면, 이렇게 의미 축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고전 문학 전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건데요. 살한 이랬어요. 이게 왜 그런가? 히읗이 따라온 겁니다. 히읗 종성체언이라는데 되게 많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안은 몸 조화를 위해서 이렇게 은 대신에 안을 썼죠. 하늘 히 높고 할 때 얘도 하늘 다음에 히읗 종성체언. 니 따해 누구 땅에 할 때 오 히읗 종성체언. 이 관동별곡에 보면요, 낙산 동반으로 해가지고 낙산사 동쪽으로 의상대에 오르니, 일출 장면에 바다해 떠날 째는 만국이 일위더니 천중에 치더니 호발을 해리로다 할 때 바다해, 이렇게 바다해, 이 해가 히읗이 뭐지? 예, 히읗 종성체언입니다. 바다에서 떠날 때는 온 천하가 일렁거리더니 나라히 파망하니, 나라가 망하니 안해 집안에, 예, 길해 뒤해는 못 인도자 알패는 어드번 길해. 용비어천가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우희, 예, 위에. 왜 우리가 여기 이제 암과 수 할 때요, 왜 숙항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암과 수 자동 따라왔습니다. 자, 내희 일어, 내가 다음에 머리는 잘 안 보이는, 아니요, 머리에 히읗 종성체언이 따라와서 가락, 축약되어서 머리카락, 예, 살한, 여기 나왔죠. 자, 히읗 종성체언, 아주 이게 요즘의 빅 이슈입니다. 요 정도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로부터 깨, 부목깨, 의두자원군이죠. 제가 훈민정음 끝부분에서 이 따라미니라를 의두자원군 언급을 안 했더니 막 난리가 났던데,
당연히 의두자원군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합용병서가 초성에 오면 깔끔하게 의두자원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왔네요. 밭자온. 여러분들은 무조건 외우세요. 이 밭은의 객체높임법 맞다. 그만 일단 기억하시고, 원리를 말씀드리면 밭과 은 사이에 모음조화 때문에 안을 썼죠. 이렇게 높여요. 객체를 높이려면 삽이나 잡이나 잡을 써야 된다. 여기 잡이 왔네요. 자,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하여 선음을 음이 삽, 잡, 잡을 사용을 했다. 의문적 조건에 따라 지읒, 디귿, 디귿, 지읒으로 갈게요. 돼지 잡는 날. 그 밖에 자음은 삽, 울림소리는 잡을 썼죠. 울림소리는요, 미니, 이, 리얼, 그리고 모든 모음을 울림소리라 하죠. 현대국어에서는 여쭈다, 배다, 들이다, 모시다 등과 같이 특수어휘를 통하여 객체를 높이죠. 자, 다시 벼슬 높은 신하가 임금을, 오, 임금님 높은 분 나왔네요. 주어는 신하네요. 임금은 객체네요. 높여야 되네요. 돕삽아. 디귿 지읒이 아니니까 삽을 쓰네요. 자, 이 비읍이 뒤로 넘어가면 순경음 비읍이 만들어지네요. 자, 돕사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척기 받자보리라 이랬어요. 이것도 디귿 다음에 잡이 됐던 거죠. 뒤로 넘어가면 순경음 비읍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순경음 비읍은 사라집니다. 매우 일찍 사라지는 편인데요. 얘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예, 오로 바뀌죠. 오나 우로 바뀌는데 오로 바뀌니까 몸 충돌 일어나니까 오 하나가 없어지네요. 그래서 밭자오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밭자온, 이것도 밭잡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밭잡 뒤로 넘어가니까 밭자반. 똑같은 원리로 이 순경음 비읍이 사라지면 오가 되죠. 그러면 아 하나 없어지네요. 그러면 밭자온. 자, 그래서 최종 내린 결론은 이 과정을 써라 이런 시험은 없어요. 다만 이 밭자온에 객체 높임 있다. 그것을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불감회상 효지시야. 이 감자가 감히, 회는 피부 따위를 헐게 하다. 감히 헐워 상해오디 아니홈이 효도의 비러솜이요. 감히 헐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며, 헐워는 기본형이 헐답니다. 여기에 사동전미사 우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헐우에 어가 붙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헐워, 헐게 하여. 헐다는 몸에 부스럼이나 상처 따위가 나서 짓무르다. 그 다음에 상해오디, 기본형이 상해오다인데요. 자, 이 상하다, 지금 제가 이렇게 풀고 있는 거는 그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이걸 외우시지 말고 아, 저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기본형이 상하다니까 샹하가 어간이 되죠. 이가 사동전미사입니다. 오 사동전미사입니다. 그러면 이중사동전미사가 붙었네요. 오늘날로는 이거는 문장이 틀린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최대한 직역을 하다가 보니까 바로 선조 20년의 소학은의 특징이 최대한 직독직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중사동 표현이 나온 겁니다. D는 지 연결음이 아흑해지고 국외음화가 안 된 상태죠. 자, 이 보면 이 사동전미사가 일단 붙죠. 그러면 상해가 되죠. 그 뒤에 오디 이렇게 하면 상해오디, 상하게 하지.
현대국어에 개하다 사동이죠. 그래서 상해어디 상하게 하지. 아니홈이 기본형이 아니하다. 아니하옴 명사형 전성음이죠. 아니홈. 자, 이랬을 때 아래아가 탈락하니까 결국 아니홈. 자, 아니함이 되겠죠. 됐어요? 예, 오늘날 아니함. 감히 헐게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러소미요 시작이며,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비릇하다의 어근입니다. 옴은 명사형 전성음이, 이오는 종결음이. 그러면 어때요? 비릇 옴이오 이어적기를 하면 비러소미오 릇으 옴오 모음 조화의 파괴. 자, 우리 보통 17세기부터 근대 국어를 하는데, 이 근대 국어의 분기점이 1592년에서 1599년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 이후를 우리 17세기 근대 국어의 분기점으로 둡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를 거부하는 거죠. 이미 소학은혜부터 이런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죠. 모음 조화의 파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버해서 소학은혜가 전부 모음 조화의 파괴인가?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소학은혜도 16세기 말 중세 국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세 국어적 특징인 일반적 특징 모음 조화가 훨 더 많이 일어나죠. 입신행도 양명어 후세. 이 어는 어조사, 우리의 그 부사격 조사 같은 겁니다.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게 그 직독 직해 형태인데요. 원래는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예, 행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입신하여 도를 행하여. 자, 입신이 자식이, 부모 자식에서 자식이 스스로 노력하여 자기 자신을 독립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바로 입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 그 현대 윤리로 이야기하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죠. 행도는 도를 행한다. 도란 이치에 맞는 행동의 실천, 즉 유교의 도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본적 행동 방식이죠. 그러면 입신행도라는 것은 유교 윤리를 실천하여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 도를 실천하여 자신을 올바르게 만들어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도를 실천하여 자신을 올바르게 하여. 이거를 직독직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일홈을, 이름을 끊어 적기를 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질문들을 해요. 특히 고3들이나 재생들이 이 일홈할 때 히읗은 히읗 종성 체언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히읗 종성 체언이 아니고, 히읗 종성 체언이라면 반드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살, 히읗, 고기, 살코기 이렇게요. 일홈, 일흠, 히읗이 탈락이 된 겁니다. 국어 변화 과정에서 히읗 탈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질문해서 던지는 말입니다. 배퍼, 이 배퍼가 널리 퍼지게 하여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한자의
양명, 이 이름을 더 날리다, 이름을 날렸다 할 때 쓰는 양을 배퍼 이렇게 쓴 겁니다. 널리 퍼지게 하여, 이름을 날리어, 양명, 이름을 날리어. 써, 이로써, 지금은 없지만은 뒷장에서 계속되는데, 이로써 뭐요? 이름을 날려서 써 이자입니다. 이 직독직해의 그 써이를 바로 쓴 거죠. 뭐뭐를 근거로 이름을 널리 알림으로써 써이, 이현 부모, 효지 종야, 그것으로써, 이름을 알림으로써 부모님을 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이로써 부모를 드러내게 함이 효도의 끝이다. 써, 당연히 어두자음군이죠. 이로써, 직역 한자로 써 이자입니다. 이것으로써, 이름을 널리 알림으로써 현저, 홈이 현적해 함이, 현저 단모음화 되어서, 자, 역시 국외음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국외음화가 안 되어 있죠? 풀면 현디어 이렇게 되니 디것이 이 만나서, 그래요? 지옷으로 바뀌어야 되는, 안 바뀌었죠. 국외음화 안 되어 있다 이야기입니다. 현적해, 현저하다, 뚜렷이 드러나다, 현저하게, 현적해, 하옴, 함이 이런 이야기죠. 함이, 드러나게 함이 마참이니라, 끝이다, 끊어졌겠고, 오음조화 되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훈민정음 소확은행, 정확히 128년에 개입이 있죠. 동국정원식 표기 훈민정음원에 사용을 했다. 소확은행은 사용하지 않았다. 적기는 이어적기. 자, 그러면 소확은행은요, 끊어적기가 중심이죠. 이어적기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소확은행 끊어적기만 있다. 이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끊어적기를 중심으로 이어적기도 있다. 종성법은 둘 다 팔종성법입니다. 종성부용 초성은 뭐예요? 용비어천가 그 하나밖에 없다. 교과서 수준에서는. 모음조화 당연히 훈민정음 있고 소확은혜도 있습니다. 다만 소확은혜 비러소미오에서 모음조화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의두자운군 당연히 둘 다 의두자운군이 있습니다. 다만 소확은혜에서는 각자 병서 있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엽, 쌍시옷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쓰이지 않습니다. 주격조사 이만 사용합니다. 즉 뭐야? 가가 없다. 가는 근대국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둘 다 중세국어니 이만 사용을 한다. 방점은 둘 다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소확은혜에서는 거의 약화가 된다는 것.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